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기각을 위해서 피고가 해야 될 일, 혹은 하지 않아야 될 일,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피고가 소송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방 금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떤 서면을 보면 우리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굉장히 요청하는데도 무조건적인 비방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너한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서면을 쓰시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일단은 당연히 서면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은 안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변호사님과 논의하시고 변호사님이 이제 서면을 쓰실 때는 충분히 고려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만약에 생활비를 지급하고 계시는 중에 이제 만약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그러면 아내와 아이가 집을 나갔으니까 이제 어쨌든 이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생활비를 끊어야 내 도움을 더 절실하게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에 관한 부분만으로 줄여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생활비 지급을 하던 거를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감액하거나 이런 거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비는 꼭 지급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기각을 요청할 때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내가 생활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내가 아이를 육아할 때 생활비를 넉넉하게 계속 지급했다, 이거는 내가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부양 의무나 아니면 양육비 의무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각을 주장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뭔가를 좀 강요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아이가 지금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꼭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만약에 엄마가 원고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아이만 내가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셋이 같이 보자, 원고는 그게 너무 싫은데 그걸 꼭 강요한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원해, 아이가 우리 셋이 꼭 만나는 걸 원해, 이렇게 하고서 강요를 해서 같이 만나는 행위 꼭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생각을 좀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원고가 이런 이혼을 결정하고 집까지 나가 있다는 거는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면접 교섭도 아이와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제 인도 받을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협력을 해야 될 거고 얼굴도 봐야 될 거고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겠죠. 저희 사건에서의 사례인데요. 피고께서 이혼 기각을 주장하시고 계시면서 아이와 면접 교섭을 하시는데 원고와 꼭 아이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든 셋이 사진 촬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남기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진이 증거로 제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셋이 자주 만나고 있고 셋이 이렇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정이 파탄된 가정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왜 깨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원고한테 이런 거를 주장하는 서면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원고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원고의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그러니까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이 담긴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면접 교섭 때 어거지로 찍은 사진을 막 소송에 제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원고가 보기에 뭔가 좀 배신감이 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회를 보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법원에 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로만 이끌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아서 기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 기각을 원하신다면 원고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서 뭐 원고가 다른 거처에서 머물고 있는데 뭐 원고가 만약에 본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굳이 막 찾아가시고 계속 찾아가시고 계속 대화를 요청하시고 어떻게든 나는 얘기가 될 때까지는 집에 안 갈 거다 라든지 그렇게 강요하시는 행위는 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고의 감정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사실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에게는 좋을 것이 없거든요. 뭐 물론 원고의 눈치만 봐라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원고가 하기 싫은 거 굳이 그렇게 강요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고에게 진심이 담긴 뭐 장문의 톡을 남기거나 뭐 편지를 쓰거나 이런 것들 해도 되냐? 그런 거는 네,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만 내용을 주의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용에서 다 원고의 탓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을 담되 원고를 좀 이해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네가 나가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간의 너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거를 돌아보게 됐다. 그런데 이제 나도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다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면접 교섭 때문에라도 원고랑 직접 접촉하실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가벼운 카톡에서부터 진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접촉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뭐 진심을 담은 장문의 톡이나 편지 이런 걸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거를 할 수 있지만 내용에 좀 주의하셔라. 그리고 원고가 싫어하는 거 굳이 하지 마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번 요약하자면 뭐 사진을 찍되 본인이 간직하는 거는 괜찮지만 뭐 그런 거를 가정 파탄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혼인 파탄이 되지 않았다. 이런 사유로 막 증거 제출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원고의 심기가 불편해질 텐데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당연히 원고를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거를 좀 주의해서 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소송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혼 기각을 원하는 피고가 해야 할 것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